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는가요?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이도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보신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과 배우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직접 소개를 관객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구를 1년 만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네, 저는 연출을 하고 오성준 역을 연기한 북치고 장구치고 남현우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상영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분장에서 당구치고 온 강인나의 홍정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을 오늘 실물로 처음 뵙는 거라서 옆에서 계속 보게 되네요. 이렇게 방금 영화에서 큰 스크린 화면으로 보다가 갑자기 제 옆에 계시니까 조금 낯선데요. 네, 영화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상영회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관객분들께 드리고 난 다음에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오실 때 이렇게 홍보문의를 보시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부터 토요일인 11월 3일까지 아이랑 시내센터에서는 딸에 대하여 책과 영화의 만남, 삶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토요일까지 이렇게 여러 섹션을 구성을 해서 딸에 대하여라는 그 소설과 관련된 이렇게 영화들을 독립 영화들을 모아서 상영하는 이제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장 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함께 이 기간 동안 보시면서 또한 소설을 같이 읽으시면서 가족 내에서 어떤 관계들에 대한 성찰 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고백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접해 볼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이제 보신 것처럼 분장이라는 작품 한편으로는 이제 무명 배우가 어떠한 큰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면서 이제 그가 겪게 되는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무명의 배우가 실제 연극 무대에서 트랜스젠더 역할로 나오게 되면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적 소수자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또 겪게 되는 심적인 혼란 등등을 다루고 있는 매우 다채로운 영화였었는데요. 일단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감독님이자 주연 배우시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모든 거를 다 하시면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나 모티브, 아이디어 등등을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그 영화제 뒤풀이였는데 제가 모르는 테이블의 분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토론 아닌 토론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듣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이해하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쨌든 살아가면서 이제 문화적 학습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주변에 게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자기도 정말 친한 친구가 이렇게 다 앞에서는 뭔가 정말 친구처럼 대했지만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고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이 이야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지 않냐라는 서로 이렇게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일단 이야기의 출발점 자체가 그 일상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감독님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연극 무대를 빌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자기가 완전히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연극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똑같은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자기가 정말 온전히 그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때와 그게 아니었구나
했을 때 그 똑같은 대사를 하는 그 지점이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을 택했습니다. 네, 그 무대 앞과 뒤라는 설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쩌면 뭐 이해와 오해 혹은 거짓과 진실 뭐 이렇게 위선 등등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이제 뭐 장면 언급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두 분 다 계시니까 두 분 다 배우분들이 계시니까 캐스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는 주연 배우로서 스스로 출연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연출도 하시면서 이제 연기도 하셔야 되는 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이유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배우들끼리 뭐 스터디를 하면서 대사를 쳐주고 뭐 봐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찍어보자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단편 영화들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단편 영화 작업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계속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분장을 쓰고 또 사실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저를 썼습니다. 아 이게 그럼 연출 전공이 아니라 네, 연기 연기, 전공이시고 연기 본인 연기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연출을 하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어서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배우 연출자이자 배우로서 홍정호 배우님을 이제 캐스팅하게 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강인하라는 역할을 이렇게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처음에는 원래 그 하시기로 한 PD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투자를 잡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회의에서 나왔던 게 강인하는 그 인지도 있는 선배님들 중에 하자라고 해서 그 선배님들한테 책이 가 있던 상태였고요. 그렇게 계속 기다리던 과정이었고 홍정호 배우는 원래 강인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 제가 생각해도 남현우라는 사람이 연출을 하는데 어떤 선배님이 이걸 선뜻 출연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출연 안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 한 달 전에 그냥 큰 결심을 했죠. 그냥 시나리오 갖고 나오면서 그냥 제가 그냥 제작을 하겠습니다가 됐고 그때서야 홍정호 배우한테 제가 전화로 했나요? 카톡으로 했나요? 이제 배우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카톡으로 제가 어떻게 강인하 할 수 있겠어? 라고 한 달에 10kg 뺄 수 있겠니? 라는 분 이제 그다 그냥 그건 정말 그 한 문장으로만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강인하라는 역할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매력적인 역할이어서 처음에 이제 이 역할 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 이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생각하는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역할로 이제 한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촬영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에 10kg 뺄 수 있겠니? 그 카톡이 와서 이제 그때 그 문장을 보고 되게 쾌재를 불렀죠. 너무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10k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예산이다 보니까 그 여성 의류 협찬 받은 곳이 좀 사이즈가 예, 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다이어트가 여성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슛 들어가기 딱 한 달 전에 이제 캐스팅이 확정되셨고 사실상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배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은 다이어트 얘기를 해주셨지만 의상부터 해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성격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있었을 건데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다고도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실제 성소수자 친구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붙어 다니면서
말투라든지 그 친구들이 실제로 쓰는 은어들로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뭐 여성분들 보면서 손짓, 몸짓, 뭐 손 행동 하나하나 다 이제 관찰하면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그 친구가 와서 그 강인하 역할 대사할 때는 계속 디렉팅을 해줬어요. 이게 과장된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그 영화 속 이야기와 되게 흡사하네요. 다크라이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인하가 이제 조연 배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실제 이 영화 분장을 만드는 데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제목이 굉장히 좀 명징하잖아요. 명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극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연출자로서 한 작품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처음에는 그냥 시나리오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트북을 펼치고 그냥 제목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이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분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이기도 하고 뭔가 자기를 감추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분장하고 가제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찍고 나서 제목이 너무 이렇게 각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냥 분장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분장이 됐습니다. 네, 보통 처음에 직관적으로 나온 게 사실상 가장 좋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 경우에 그렇게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그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만 던지고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각자 맡은 캐릭터에 대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속으로 또 감추고 있는 이러한 성격들을 각각의 인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영화에서 연기를 하실 때에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 설정을 하셨고 어떤 면을 어떤 면을 이제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송준이의 그 혼란스러운 그 자기의 위선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그 힘듦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어떤 제가 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님들도 변화하는 모습 보면 뭔가 되게 뭔가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요. 그래서 강인하도 홍정호 배우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송준 역할 하면서 어떤 외적으로 또 더 많이 변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작이랑 뭐 연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행동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연기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하라는 캐릭터는 사실 좀 파악하기 힘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또 이제 포용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후반부로 가면 이제 승준에게 보여주는 이제 어떤 차가운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 연기하실 때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강인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트랜스젠더 그 친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풍파를 겪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들조차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근데 그걸 겪어내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인함 속에서도 뭐랄까 매력이 넘치는 그런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대신 그 안에서도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눈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뭐 강인하게 보였을지언정 매력적이고 되게 뭐 사교적으로 보였을지언정 안에는 좀 뭔가 슬픔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굉장히 부차적인 질문이긴 한데
하는데 그 강인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영화 제목 그대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메이크업의 시간과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는지. 메이크업은 다른 배우님들보다는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여성을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얼굴에서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게 거의 많이 힘든데 아이돌급 화장에 물광 피부가 나는 약간 예, 그런 화장하신 엄청 것 많이 같은데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가발까지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저희 팀 중에서 수염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연출로서 이거 제모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게 약간 폭력적일 수도 있어서 꾹꾹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리딩 때 와가지고 제모 예약했다고. 정말 그 다시는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없애야 되니까 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궁금한 게 많지만 일단 객석으로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감상편도 좋고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주저하고 계신가요? 네, 이쪽에 손 먼저 들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홍정우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가시꽃에서도 두 분 나오신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배우 동료가 아닌 감독님으로서 같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못 보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이게 이해 못하겠어 약간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셨는지 왠지 있었을 것 같아서. 잠깐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남현우 감독이 굉장히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에요. 배우로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배우인데 가시꽃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력을 한층 더 발휘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작이나 감독이나 배우까지 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저는 없어요. 저한테 오히려 더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촬영을 하고 이제 감독이 컷을 하면 이제 배우가 감독한테 가서 어땠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 실제 친구가 와서 계속 확인을 해주고 이제 하니까 감독한테 안 가고 제가 트랜스젠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아량을 좀 베풀어서 저는 또 되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안쓰러웠어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쓰러움만 있었지 뭐 실망스럽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에 대한 아무래도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몇 회차 촬영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본 촬영은 13회차였고요. 그리고 보충 촬영을 3일 했습니다. 3박 4일 했습니다. 실제 뭐 영화 속 배경이 되는 곳이 뭐 이렇게 클럽도 있고 그리고 연극 공연장을 이제 또 따로 대관을 하셨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또 빨리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가 좀 다급했는지 아니면 그 다급함 속에서도 여유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컷하면은 연기 이렇게 호흡에서 문제가 없으면 카메라 이게 기술적인 문제 없으면 바로 오케이였고 모니터도 거의 못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막 10씬 찍을 때도 있었고 뭐 밤늦게까지 찍을 때도 있었고 해서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남현우 감독이 워낙에 폭력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언어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현우 감독의 취지가 그렇다 보니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다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뭐 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네,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맞아. 계좌번 알려. 퇴근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서 또 실제 원래 배우시고 또 그 배우이신 분이 또 현장에서 연출을 하기 때문에 배우들과 약간 동료의 의식을 가지고서 연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또 그런 점에서 현장에 있었던 모든 배우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연출자로서의 의식을 갖고서 서로 코멘트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는가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기 엔딩 크리딧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어요. 모두가 진짜 자기 영화다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정호 배우를 비롯해서 다른 배우분들도 본인의 촬영이 없는 날은 무조건 와서 그냥 스텝으로 막 슬레이트도 치고 봄도 뭐들 때도 있고 뭐 사람 통제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지. 저희 스텝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를 다시 보면서 감동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크레딧이었거든요. 크레딧에 보통 뭐 각자 역할들 다 적어주는데 맨 끝에 이름들이 한번 쫙 우르르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약간 좀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영화를 만드는 힘을 저 거기서 조금 느꼈다라고나 할까. 네, 그랬습니다. 관객분들, 네, 저희가 보조 출연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작비가 아예 끝나버리는 상황이어서 이 극장 대관할 때 전날까지 고민했어요. 이거 극장을 대관해야 되는지, 대관을 하게 되면 그 400석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채우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입금을 안 하면 영화가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입금을 그냥 했고, 그때부터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전화번호부를 이제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뭐 2시부터 5시까지 뭐 극장 이거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주변에 다 했고, 그럼에도 400석이 채워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는 지하에서 분장실 촬영을 찍고 시간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영화 속처럼 이렇게 봤어요. 근데 400석이 채워져 있어서 눈물이 바로 그냥 멈추. 이게 정말 이게 저희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원래 이제 그때 한참 막 회의하고 그럴 때가 정말 막장까지 갔어. 이거 접자 그냥.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냥 입금한다. 입금 딱 하자마자 다들 정말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들한테까지 와 이거는 정말 다 연락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객석을 채워주셔서 저는 그때 이제 제 촬영씬 없으면은 저는 진행을 봤거든요. 관객들이 이제 어떻게 오나 진행을 봐주고 밖에서 해주고 했는데 이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문을 삽에서 다 차야지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찾니? 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뒤에까지 빼곡하게 찬 걸 보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 다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극 중에서 다크라이프가 상영될 때 극장에서 공연이 있을 때 이제 객석 한 번씩 비춰주는데 꼭 비슷한 분이 또 나오면 계속 이런 걸 찾는 재미가 배치만 살짝 조금씩 바뀌고 이게 반복되는 분들 참 정말 재미가 신기한 건 있더라고요. 와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한데 그분들이 연기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배우분들이 한 40%였던 것 같아요. 그 대학로 배우분들이랑 주변에 배우분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대학로는 이제 연극이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좀 많이 와주셔가지고 다행히 그 씬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몇 분 이렇게 푹 찌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마이크 혹시 드릴까요? 이제 만드시고 개봉한 다음에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거잖아요.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가신다면 이 씬만큼 다시 한번 좀 찍고 싶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크라이프 연극 장면, 극장 장면을 전부 다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관객분들도 정말 3시간 안에 찍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콘티대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찍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잘 못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훨씬 더 좋은 샷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크라이프 연기할 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극장 장면은 진짜 시간에 쫓겨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저는 볼 때마다. 네. 그래서 다크라이프 장면을 다시 찍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 분이 각자 연기하신 장면들 중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다, 정말 뭐 100번을 봐도 너무 훌륭하고 좋았다라는 그런 장면. 제 입으로요? 상대 그냥 좀. 근데 뭐 본인 것도 괜찮고,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씬이 있거나 그렇다면. 저는 뭐 홍정호 배우의 연기 장면에서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거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연기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씬. 저도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기보다는 좀 애틋하게 느껴지는 되게 안쓰러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OST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고, 그리고 되게 힘들게 불렀던 노래고요. 촬영할 때도. 그래서 저도 그 씬이 가장 많이 가는, 애정이 많이 가는 씬입니다. 극 중에서 직접 노래를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뭐 락밴드를 하셨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 들으면서 놀랐었던 게 이제 강인하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미성의 목소리를 내다가 어떤 노래에서는 그 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게 있지만 후반부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약간 갈라지듯이 목소리를 긁는 듯한 느낌이 나는 또 노래를 하셨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설정된 건지 아니면 원래의 목소리가 그때 이렇게 확 터져 나온 건지.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을 한 오도이 음악 감독의 힘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원래 평소에 임재범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친구라서 이걸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뭔가 회의도 있었고, 근데 음악 감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근데 처음에 포기할까도 했었는데 그냥 이제 어떻게든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마지막 노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제 만들어진 강인하가 아닌, 그러니까 만들어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하가 아닌 그냥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노래는 현장 녹음인가요? 아니면 후시 녹음인가요?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녹음을 따로 했는데 한 번에 이게 싱크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다 막 놀랬던 기억이. 네, 그랬어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칭찬을 드립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상평을 조금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걸 또 들으시면 연출자이자 배우분 두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이나 혹은 뭐 궁금하셨던 장면들 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들 표정이 그렇게 네. 아직 좀 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영화 전반에 걸쳐서 조금 더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꽤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식상하게 이렇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화는 뭐 종합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영화에서 연극에 관한 얘기도 있고 노래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음악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오디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대무용을 배우는 장면이 있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을 끌어오게 된 게 혹시 이제 감독님의 연출자로서의 욕심이었었는지 아니면 그냥 극 중에 필요한 걸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건지.
저 가장 궁금한 게 그 연극 오디션을 보는데 왜 현대무용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 제가 혹시 흐름을 잘 못 읽었는지 몰라서 아니 원래 다크라이프 장면 중에 춤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시간상 그 장면 못 찍었고요.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네, 다양한 장르가 나오게 되는데 연출자로서의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극을 쓰다 보니까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인지. 원래 춤하고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를 좀 담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인하가 노래를 선택했던 거는 그러지 않으면 강인하가 송준에게 대사로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래서 안 좋고 뭔가 설명적인 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노래로 하게 되면 이게 굳이 뭐 어떤 말을 안 해도 표현이 될 것 같아서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승준과 강인하의 관계가 계속 통탄하게 흘러가다가 사실 좋은 친밀한 관계였었다가 마지막에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조금 생략된 채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니 사실상 그 설명이 없는 채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씬만 조금 있죠. 어떤 맥락인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왜 강인하는 승준에게 이렇게 차갑게 굴었던 건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동생과 우재의 관계를 알게 된 그 승준이 그 전에 이제 우재를 저희 성소수자 모임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재가 저를 찾아와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믿었던 그러니까 강인하라는 인물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잘 쉽게 여는 사람이 아닌데 되게 열게 됐고 모든 걸 다 주고 이제 믿게 된 그 친구가 본성이 드러나 보이니까 거기서 많은 이제 큰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배우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혹시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었나요? 아니면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그냥 이러한 맥락이 충분히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슛에 찍으신 건지. 시나리오에는 없었고 그냥 그런 전 상황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모든 씬들이 다 저희가 많이 대화를 나누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사와 후사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씬을 만들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사이에 또 질문 생각나신 분 있으신가요? 저 뒤쪽에. 저는 그냥 이 동네 주민이 있거든요. 주부인데 가끔씩 여기 와서 이런 걸 보곤 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영화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삶의 재발견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이 영화를 봐서 분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화 속에서 연극적인 요소도 나오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보이고 저 감독님이 약간 천재기가 있으신 건 아니신가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에 중2 때 저희 딸이를 이해를 참 못했거든요. 힘들게 했을 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서 이런 영화도 보고 다채롭게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평소에는 이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하려니까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그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랫말이 너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분이 아까 이쪽 남현우 그 오승준 아까 그분이 칼로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칼로 자기를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게
이해하려고 동생을 많이 했던 게 보이면서 저도 제 딸을 참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네, 감상편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 저도 사람이 이게 성소수자를 떠나서 가면을 쓰고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자기 내면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분장이라는 제목부터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감독님의 그 연기하고 다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다시 영화를 한 단계씩 이제 복기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타인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던 이제 캐릭터들이 이후에 가면 가슴으로 이해하기 위한 문제들의 몇 가지 부딪히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가슴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끝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연극 무대에서 친구 얼굴 그리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끝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 영화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연극 무대를 빌려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주인공은 타인의 삶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거를 포용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극적인 결말로서 마무리 짓고자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송준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사실은 자기가 정말 동생한테도 그렇고 사회에 잘못했구나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자기의 삶이 잘못된 거이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끝까지 못했던 인물로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가 맞는데 그냥 끝까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자존심을 네, 그러면서 이것도 뭐 당연히 안 죽을 거라는 걸 알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도구가 어쨌든 소품이니까. 네, 그럼 어떤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상투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어쩌면 조건부 안에서 몇 가지 조건을 달고서 하는 게 아닐까.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다. 대신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혹은 나와 관계가 없는 한에서는 그들도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간 배타적인 어떤 면에서는 조건부의 관용이 아닐까. 그 부분에 가서는 과연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성적 소수자일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 아프면서도 그만큼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질문 한 개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묻다 하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께 각각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못다한 얘기나 아니면 관객분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계속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음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음악이 정말 좋죠. 예, 여타 음원 사이트에 많이 떠 있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 음악 감독 오도희 음악 감독하고 남현우 감독하고 저는 19년직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제일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싱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 왔다 갔다 할 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장을 제작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돌이켜서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었고 내가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출을 할 것 같은데 더 의식을 가지고 연출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딸에 대하여 책 저도 꼭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으시고요.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위해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박수 치면서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